네, 저희 시그널픽에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연결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먼저 두 번째 시그널픽으로 준비를 했던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반갑지 않아 사실. 반갑지 않으세요? 왜요? 전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네. 좀 더 당선돼서 얼굴을 뵀어야 되는데 근데 낙선자라서 뵈니까. 전 낙선하신 분들이 자꾸 네. 낙선해서 와서 좀 죄송하다 이런 말 하시니까 뭐 네. 듣는 분들이 더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고. 네. 사실 뭐 잘못하신 건 아니죠. 최선을 다했는데 뭐 결과가 아쉽게 된 건데. 근데 이게 지역에서 하다 보면 그 저희를 그래도 이렇게 뽑아주신 유권자들이 계시잖아요. 네. 응원해주시고 예.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은 뭐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뭐 몇천 표 차로 다 뭐 등락 이제 갈리는 거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으실 것 같고, 그런데 낙선 이후에도 상당히 활동이 많으셔서 네. 주목을 받고 계신데요. 3040 세대들이 모인 천목회 간사를 맡으셨더라고요. 네네네. 매달 그 첫째 주 목요일에 만나겠다.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뭐 제 그 타이틀 자체는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진짜 예. 말 그대로 매달 첫째 주 목요일 그때 시간이 다 되니까 네. 그때 모이자라고 해서 천목회이고요. 예. 그 3040 수도권에서 출마했었고 대부분은 낙선한 네. 그런 사람들이 중추적으로 중심이 돼서 한 처음에는 10명 정도 모였다가 지금 한 15명까지 늘었고 네. 그중에는 그 당선자인 김재섭도 네. 김재섭 당선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원래 같이 김재섭 후보랑도 세 분이서 같이 다니셨었잖아요. 예. 저희 동부벨트. 용심이 출신 이승만 맞아요. 위원장이랑 해서 동부벨트 만들어서 네. 우리가 형성해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지역 밀착형이고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했었고 네. 또 진짜 지역을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 그 험지에서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뭐 책도 같이 쓰고 네. 산도 같이 타고 예. 뭐 이러면서 벨트를 만들었는데 뭐 열심히 가열차게 했고 이승환 위원장하고 저는 뭐 안타깝게도 이번에 낙선했지만 네. 김재섭 위원장이 이번에 당선이 돼서 매우 기쁩니다. 그렇죠. 이제 도봉갑에서라도 당선이 되어서 앞으로 엄청 험지잖아요. 예, 그것도. 엄청 험지죠.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좀 패배는 뼈 아픈 것 같고,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천목회도 만들어지고 낙선하신 분들이 좀 지쳐서 그냥 뭔가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뭘 바꿔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아마 뭐 시청하시는 보수 시청자들에게도 좀 희망적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천목회에서 당장 어떤 걸 좀 바꾸겠다고 하시는지가 궁금한데, 전당대회 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좀 첫 번째 과제인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천목회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쳐 쓰러져서 쉬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모인 이유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지지해준 유권자들도 계시고 예. 그 수많은 투표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그분들한테도 희망을 좀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아하니 뭔가 아직까지 반성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고 특히 이번에 수도권 참패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수도권 중심 어젠다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지금 싹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손 놓고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지친 마음을 네. 추스리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첫 모임에서 나름 이제 형성이 됐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천목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 뭐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생각했던 지금 우리 수도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거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고 네. 또 선거 바로 직후에 당이 보여줬던 모습에 있어서 뭐 민심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겨우 저 당이 과연 반성하고 있는 거야 라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목소리에 목말라 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당대회 룰 바꾸자는 얘기는 네. 뭐 수도권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도 뭐 50대 50 룰 얘기하고 있고요. 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린 집단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예.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표랑 최고위원 따로 뽑는 거 말고 그냥 그렇죠. 다 같이 뽑아서 이제 차점자들이 그냥 순서대로 최고위원 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서 오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지도부의 무게감이 생기죠. 예. 그리고 대표하고 최고위원하고 따로 뽑게 되면 대표에 나갈 사람과 최고위에 나갈 사람이 분리가 돼버리고 또 대표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기지 못하면 지도부에서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직에 나올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뭐 메시지도 있을 테고 정치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분들이 대표직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지도부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그 목소리가 사장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나는 당 지도부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런 어젠다를 가지고 당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네. 생각을 유권자들한테 말을 하고 거기에서 차점대로 들어가서 당 지도부의 일원이 돼서 뭐 본인의 얘기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보면은 그런 지도부가 약간 너무 서로 경론이 일어나고 네. 봉숭아학당이라는 뭐 오명까지 있었긴 했지만 예. 그래도 무게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그 집단 체제로 가서 단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고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무게감 있게 당을 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뭔가 이제부터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당에서는 패배 원인 분석을 한다고 오늘 토론회도 열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백서를 제작하겠다라고 해서 조정훈 의원을 TF장으로 세웠더라고요. 네. 백서 제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조정훈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면 벌써부터 본인한테 연락이 오는 게 이번 총선 진 건 뭐 대통령 탓이다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 탓이다 뭐 누구의 뭐 책임을 묻는 이런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해요. 근데 백서를 누구의 잘못 때문에 됐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백서를요? 예. 근데 백서는 우리가 지금 총선 패배했잖아요. 네. 총선 패배를 한 이유에 대해서 최소한 수도권에 대해서는 왜 졌는지는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백서가 그 원인 진단을 하지 않으면은 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백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 상황에 지금 처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해줘야지만 그 백서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네. 백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네. 그 근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이 앞으로 이것이 왜 그러면 그때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이 없으면 그게 백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뭔가 누군가의 책임인지가 좀 명확하게 규정되는 백서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백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백서는 뼈 아프면 뼈 아플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뭐 단약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쓴 약을 쓴 약을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왜 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 게 백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 전체적인 부분을 보라는 거죠. 예,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참패는 했고요. 당 수습책을 논의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조금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는 낙선자들 만나서 사실 면전에서도 쓴소리 들은 거니까 뭐 그런 자리까지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해요. 생존한 분들의 상당수는 친윤계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 당의 체질이 좀 바뀔 수 있을까. 원외에서는 뭐 낙선자 모임도 활발하지만 원내의 상황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친윤 색채가 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 못 낼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려가 되죠. 그런데 그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 예. 만약 그 친윤 색채에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정 관계가 너무 수직적이었다. 네. 우리가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잘 반영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우려들이 많았고 그것이 선거 패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 그 기조가 유지된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지금 유일 체제가 돼버린 이재명 유일 체제가 돼버린 민주당이 굉장히 가열차게 이제 공격해 올 텐데 네. 그것을 단순히 그냥 과거의 행적대로 과거의 관행대로 나아간다? 그러면
과연 그 국민의힘이 그 예. 여소야대도 저는 21대보다 훨씬 더 그 치우쳐진 여소야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네.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지금 국회를 보면은 이미 벌써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상임위 다 가져가겠다. 예. 그리고 국회의장에 나오겠다 하는 분들도 보면은 과거에 이런 국회의장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정파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기계적 중립은 지키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무슨 국회의장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석수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뭐 그냥 산수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버틸려면은 결국에는 국민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너무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이런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은 그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지 마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하던 대로 할 겁니다라고 하면 그 어떤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은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그 아까 우리를 뽑아줬던 우리한테 투표를 해주셨던 그 지지자들의 마음도 저희가 다시 한번 네. 달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반성 그리고 변화된 모습 여기에서 최소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것을 염두에 둔다면 친윤색채가 어쩔 수 없이 인적 수로는 많을 수는 있겠지만 네. 과연 그것을 지금 드러내는 게 맞는가 저는 전략적으로도 틀렸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언급되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뭐 3선, 4선 당선인 중에 많긴 한데 이철규 원내대표 얘기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재영 의원님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셨던데. 아, 네. 어제 아침 그 예, 라디오 방송에 라디오에서. 나가서 네. 네.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힘들어진 시점을 어느 시점부터 보면은요. 한 지난 6, 7개월 정도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네. 강서 재보궐 선거가 있었어요. 예. 그때 수도권의 그 구청장 재보궐 선거인데 수도권의 얘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네. 전략도 잘못 짜졌던 그런 선거를 우리가 치렀고 대패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나름의 민심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때 예. 수정 가능했는데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는 공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다시 한동훈 당시 이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왔었고 예. 나중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유난 갈등이라는 또 당내 분열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친윤 인사가 지금 다시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아니 이 당이 과연 바뀌려고 하는 거 맞아? 라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예. 저는 그게 설명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 저는 뭐 이철규 의원이 예. 원내대표를 할 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원내대표를 했을 때 그것이 보내는 대중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예. 걸 봤을 때 대중은 아주 간단하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예. 고관여층도 아니고 네. 그분들은 반성하는 모습 없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당이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말 그대로 대통령을 친윤으로서 네. 대통령을 잘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은 오히려 이번에는 자리에서 빠져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그거 같은데 이철규 의원이 조금 뭐 나서겠다라는 것보다는 당에서 뭔가 지금 저쪽 민주당 같은 경우는 찐명이라고 불리는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될 가능성이 커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상대로서의 어떤 이철규 의원의 능력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친윤 색채가 강해서 이철규 의원이 안 된다면 어느 정도의 인물군이 원내대표에 나서주는 게 좀 좋겠다라고 보세요? 내가 어쩐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 지금 김도읍 의원께서 몇 선이시죠? 한 4선 하시는 예, 것 이번에 같은데 4선이 되시는 4선 되시는 예. 거죠.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루두루 당직도 맡으셨고 그분의 스타일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라든지 정치 스타일이 제가 봤을 때 꽤 유하고 그러면서도 협상을 잘하세요. 예. 강인한 부분도 있고. 네, 법사위원장 하면서 또 강단 그렇죠. 있게 하신 게 있죠. 네, 그런 분은 제가 봤을 때 처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이거는 사실 낙선된 사람으로서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말하는 게 예. 이렇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밖에서 봤을 때 제가 그런 분은
그러면은 메시지가 나쁘지 않겠다. 대중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은 누가 나오셨는지 제가 잘 몰라서 뭐 일일이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아까 말씀 다시 드리지만 이철규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지금 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네. 백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원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민심을 담아내야 된다. 네, 민심을 그겁니다. 담아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5대5 룰 했잖아요. 예. 5대5 룰이 왜 필요합니까? 민심을 담아내야 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5대5 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지금 기조는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그리고 어찌 보면 지방선거까지도 국민의힘이 해줘야 되는 것은 우린 이제부터 민심을 담아내는 정당이 되겠다. 그리고 그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용심이 되게끔 만들겠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네. 초기에 보여줘야 되고 과감하게 보여줘야지만이 지금의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벌써부터 이철규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 이런 조합을 짜서 언급을 하는 기사들도 등장은 하고 있던데 나경원 대표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에서 중진이 된 당선인이고 수도권 민심을 좀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수도권 대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네. 어떨까요? 나경원 당선인의 대표는. 저는 좋다고 봐요.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 지도 체제가 돼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 예. 그 5대5 룰이 돼야 된다는 것도 제가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는 상황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어떤 룰을 적용이 돼도 저는 나경원 대표가 요번에 전 대표가 요번에 보여줬던 선거 방식이라든지 또 예. 선거에서 그 굉장히 가열차게 잘 선거를 꾸려 나갔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이재명 대표가 그 지역에 뭐 7번 8번 갔다고 8번, 그러죠. 예, 그렇죠. 엄청 갔어요. 엄청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뚫고 이겨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로서 그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뭐 선거를 이기는 선거를 해본 분인데 네. 그분이 수도권에서의 그 민심을 잘 반영한 그리고 지금 수도권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수도권 민심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친윤의 원내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비윤의 아니면 비주류의 네. 대표를 세운다는 그 조합 자체는 괜히 꼼수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수도권에서 이번에 굉장히 힘든 선거를 치렀는데 예. 이것을 반영한 나는 수도권 되찾기 대표가 되겠다라는 그 명확한 메시지와 비전을 보여주는 게 더 선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도부 투톱을 뭐 친윤 비윤이 이제 갈라서 가져가는 이런 모양새보다는 그냥 개인의 어떤 역량도 있으니까 등장을 하는 모습이 그렇게 좀 엮여서 세트로 나오는 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지금 이 부분은 나경원 대표가 만약 대표 나올 생각이 있었고 예. 대표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프레임에 잡히는 것 자체가 나경원 대표한테 결코 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나눠 먹기 할 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지금. 예, 그렇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떨까요? 지금은 용산과는 거리를 좀 두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네.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좀 높기는 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래도 중요한 어떤 보수 정당의 인재로 좀 이번에 나타나게 된 건데 언제쯤 등판을 하는 게 적당한 시기일까요? 아니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도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원톱으로 이 총선을 다 이끌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그 구조만 보면은 책임을 회피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그 페북에 글을 올렸지 않았습니까? 예. 모든 총선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고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의 그 좀 쉬는 기간이 있을 것 같았는데 정치권이 가만히 냅두질 않네요. 뭐 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께서 오히려 가만히 쉬고 좀 자숙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한동훈 위원장을 네. 다시 정치권을 불러내는 뭐 아, 그런 오히려.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지는 이 행위를 안 했을 때는 그럼 뭐 한동훈 위원장도 굳이 책임질 수 있을 필요가 있어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페북 글을 보면서 조금은 이제 휴식의 기간을 가지려고 하나 보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다시 불러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렇죠.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네, 지금은 단정적으로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 드릴 수도 없는 것 같고 네. 나올 거다라고 얘기 드릴 수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일주일 전보다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재영 당협위원장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